안녕하십니까. 종합시대 맡기는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오체 청문감 2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한자로 이렇게 광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작품인 조선시대 우리의 작품인 한청문감을 보면은 여기에 오체 청문감의 부분인 한자의 부분과 가장 왼쪽의 부분인 만주문자가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체 청문감에 없는 이제 우리의 부분, 우리의 이제 한글이 나오는 부분들을 또 따로 여기다가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체 청문감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더불어서 한청문감까지 공부하는 그런 이 공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광요를 당시 대륙의 발음에 이제 이 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요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이 구와 아가 적어져 있고 이응이 적어져 있습니다. 광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기는 또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컴퓨터로 쓰게 되면 이제 자판으로 쓰게 되면 안 써지는 것이고 이 세 번씩 예글로 써보면은 이 오체 청문감에 나오는 모든 그런 표기법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하시면서 또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로 이제 이 광요에 대한 우리말의 표기를 해주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범광채치 조요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릇 이렇게 빛이 비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제 광요라고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범광채치 조요자라고 되어 있고요. 따로 이제 또 이 만주자가 써진 이제 만주문자가 써진 부분을 또 보면은 이렇게 이 얼더커로 되어 있습니다. 만주문자로 보면 이렇게 이 얼더커로 되어 있죠. 굉장히 아름다운 이 문자들, 또 현대과학기술이 좋으니 또 이렇게 또 이 만주문자도 구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얼더커라고 이제 알파벳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파벳 표기만 가지면은 항상 이제 헷갈리는 그런 음가들, 지금 정확하게 이제 만주문자를 알면은 그 알파벳에 표기된 음가를 읽을 수가 있지만 이제 보통 사람이 읽을 때는 이 발음이 어떤 발음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파벳 표기만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작품인 이렇게 한청문감이라든지 동문위에를 보면은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더커 정확하게 이 발음이 비교해서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알파벳의 그런 발음의 법칙이 조선시대 때 썼던 그 우리의 발음과 똑같다는 걸 보면은 그만큼 조선시대 작품의 역해본들이 우수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래서 자, 팁의 문자로 보면은 이렇게 이 홑과 이렇게 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레이칭이 이제 묵음이 발음을 안 한다 치면은 이렇게 이 옷 샤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표기법을 써줬습니다. 그래서 이 팁의 문자의 밑에 이 만주 문자로 이게 표기를 해줬기 때문에 훗날에 또 만주 문자를 아주 능숙하게 잘하는 많은 학자들이 또 그 음가를 보고 또 표기를 해줬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오체 청문감을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비결,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문자가 여기서는 이제 만주 문자라고 봐야 되겠죠. 만주 문자를 알게 되면은 이제 이 몽골 문자나 스카타이 문자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렇게 면밀주도하게 이 오체 청문감을 집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몽골 문자로 보면은 이렇게 아름답게 글자가 적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버라고 아마 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파벳 발음으로 거의버라고 되어 있고요. 이 몇 번 이제 말씀해 드리듯이 이 만주 문자와 몽골 문자는 이 처음에 쓸 때와 이렇게 글자를 봤을 때 처음에 이 부분을 쓸 때와 마지막에 쓸 때 또 가운데 쓸 때 이렇게 이제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같은 알파벳이라 그래도 표기가 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면밀하게 이제 알파벳 표기를 보면서
알파벳의 표기가 어디까지가 표기가 된가를 이렇게 구별하면서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 만주 문자와 이 몽골 문자를 보는 이 방법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글자의 그 변화의 법칙을 다 공부한 다음에 이 만주 문자, 몽골 문자를 배운다 치면은 어느 세월에 공부를 하겠습니까? 실담자와 똑같은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실담의 변화의 원리를 다 공부한 다음에 실담자를 본격적으로 공부한다. 그러면은 언제 공부하면서 언제 그게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거는 어려운 방법입니다. 시간을 아주 오래 둔다든지 아니면 뭐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공부를 한다 치면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다 큰 성인이 돼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또 그런 방법이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파벳 표기와 글자를 써보면서 글자를 분해해 보면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서 이 공부를 계속 지내다 보면은 만주 문자, 몽골 문자도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양한 방법을 구사해서 공부를 해 주십시오. 공부에가 뭐 왕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방법을 또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 다음으로 이 차카타이 문자를 보겠습니다. 유구르족이 이제 유구르족들에 대한 언어들을 이제 단어들을 이제 표겠다고 볼 수는 있는 것이지만 실제 이제 그 문자는 이제 유구르 문자가 아니라 차카타이 문자로 표기를 했고 이 차카타이 문자로 써진 이 문자가 아랍의 문자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이 문자체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아름다운 문자체이기 때문에 이 문자체로 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글자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슈아라라고 슈알라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슈알라 투시대라고 이걸 읽습니다. 그래서 이 티베 문자랑 마찬가지로 이 차카타이 문자도 어려우니까 이 학자들이 이 차카타이 문자 밑에 이 만주 문자로 표기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주 문자를 보고 또 음가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체 첨감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자, 만주 문자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만주 문자 어느 정도 우리가 익히게 되면은 이 오체 첨감의 전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렵긴 해도 길을 가다 보면은 점점 익숙해지고 또 공부가 재미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